16번으로 가볼게요. 우리 중간에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들 그 푼 걸 보면은, 대부분 잘 맞춰요. 그리고, 그 점수, 우리 문항대별로 여러분들이 좀 유난히 잘 푸는 구간이 있고, 잘 못 푸는 구간이 있고, 그래서, 중간에 있는 15번까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맞춘 편이니까, 일단 우리 16번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또 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Much of Europe and Japan was still in ruins. 자, 유럽과 일본의 어떤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폐허 상태에 있었대요. 자, 여기 쌤이 끊어읽기 표시를 왜 이렇게 해놨는지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자, when 다음에 the famous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중간에 삽입이 된 거예요. 자, 앞뒤로 그냥 끊어읽기 표시를 좀 해드린 거고, when the famous historian Arnold Toynbee gave a lecture at London University Senate House entitled The Unification of the World. 그래서 그 유명한 어떤 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제 강의를 했을 때 여기서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Unification of the World.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힌트가 있는 거죠. Unification. 이 문제는 사실 독해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쌤이 굳이 가져온 이유가 답을 고를 때 약간 좀 이제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는 그 매력적인 오답이 같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굳이 가져온 거고, 문제는 어렵지 않죠. 이거는 뭐 고유명사니까 지금 스네이트 하우스라는 어떤 홀이 있나 보죠. 그쵸? 이런 거. 여기 그 대학교에 있는 홀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놀드 토인비가 이제 강의를 했을 때,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중간에 이제 나중에 삽입을 시켜준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2년 후에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강의 제목이 의외로 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I cannot recall what prompted me to attend. 자, 내가 왜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대요. 하지만은 그리고 All I remember of the talk is its basic thesis.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어떤 대담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는 단지 뭐냐면은 기본적인 논제. 그게 뭐였냐면은 that developments in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그 교통과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발전이 곧 뭘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를 찾는 게 문제였죠 지금. 그래서 원래는 우드까지 돼 있고 이제 여기 이게 요렇게가 이제 빈칸이었고, 이제 문제 우리 이번 편집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됐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갈 말을 찾아야 되는 게 이제 문제로 주어진 거죠. 자, 1947년에. 그거 2차 대전 끝난 지 2년 됐으니까, 그쵸? Let us on unusually far-sighted view. 자, 굉장히 멀리 앞서 나간 어떤 그런 관점이었대요. 자, the phrase global village still lay a decade in the future. 자, 어떤 그 글로벌 빌리지라는 게 여전히 이제 그 한 10년 후에 미래에 등장할 어떤 프레이즈였고, 그 다음에 마셜 맥루언이 had to herald the dawn of electronic culture. 자, 헤럴드는 뭐 우리가 이거 신문 이름에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뭐 앞서 나간 그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제 마셜 맥루언이 자 앞에 이제 그 전자적인 어떤 문화의 어떤 그 또한 새벽이 오는 거를 예상하기 전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좀 앞서 나가는 개념이었다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 자, thanks to the transistor and microchip. 자, 트랜지스터와 이제 마이크로칩 덕분에 자, 그 새벽이 확실히 이제 도달했어요. If one uses a somewhat generous definition of the word culture. 예, 그래서 그 culture라는 단어의 어떤 광범위한 정의를 만약에 다소 광범위한 정의를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렇다면은 좀 그렇게 관대하게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그 새벽이라는 거. 새벽은 어떤 새벽이에요, 지금? 예. 이 일렉트로닉 컬처의 이제 새벽인 거죠. 그러니까 이 컬처의 개념을 좀 넓게 봤을 때,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세계는, 하지만은, 자, be still far from being. 자, 어떠한 상태로부터, 이제,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뭐로부터 이제 거리가 뭐냐 하면은 being unified. 자, unified 되는 걸로부터는 이제 거리가 멀대요. 거리가 좀 있대요. 자, in some regions, indeed, it appears to be rapidly coming apart at the seams. 자, 어떤 몇몇 지역에서는 정말로 어떻게 보이냐면은 빠르게 coming apart at the seams 이렇게 보인대요. 혹시 이 개념 혹시 뭔지 아세요? 이거 저기 우리 보캐블러리 잘하는 학생 있잖아요. 저기 그 우리 박선영 학생 이거 그 어휘집에 이거 나와 이거? 뭐라고 나와 이거 한국말로? 봐야 돼? 아니 거기에 보면 건 의미가 없고 이게 평소에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지 혹시 보여요? 모른다고? 모르는 건 뭐야? 안 나와 있어?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이게 약간 이게 우리가 쓸 일이 별로 없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만약에 티셔츠가 있으면은 쌤도 옷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닌데 여기에 이렇게 박음질 하지 않아요 이렇게?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얘 여기가 만약에 좀 이렇게 허술하면은 이렇게 찢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은 이런 단어로 지금 되는 것 같거든요. 솔기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네. 그러면은 이거 쓰지 말고 이음새라 그러면 좀 실감이 날까요? 요 단어는 이건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이어주는 그 구간에서 지금 coming apart 얘네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현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appears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비유를 한 거죠. 그렇죠? 네. 아직까지 유니파이드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한꺼번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지금 이 부분에 지금 however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얘가 분명히 유니파이드 되는 거랑은 거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여기 그 렉처를 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도입부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 자,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기본 논제예요. 기본 논제니까 여기가 이제 토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주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컨클루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however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토픽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좀 알아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픽이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왔고, 우리가 마지막에 한 번 더 토픽이 나올 때는 컨클루전이라고 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전형적으로 봐왔던 어떤 ITC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explain, example이 중간에 나오는 거고, 토픽에서 문제를 만들었죠. 이런 경우가 우리 대부분이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힌트는 당연히 여기 컨클루전 부분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유니파이드 된 거랑 거리가 먼데, 근데 실제로 논제는 뭐였다는 거예요? however가 있으니까 반대되는 얘기가 여기 들어가야겠죠. 실제로는 유니피케이션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면은 어렵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답을 고를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자, 여기서 일단 1번과 4번, 5번은 절대로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틀리더라도 요 둘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얘를 고르는 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2번 보기. 얘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얘는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상이 없죠. 근데 지금 얘 때문에 이제 어쨌든 빈칸 추론 문제라는 게 가장 적절한 걸 골라야 되거든요. 얘가 들어가면 약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피스랑 관련된 얘기는 아예 나오질 않았잖아요. 유니피케이션이 이 글의 토픽인데, 여기서는 지금 싱글 플래네터리 소사이어티, 요게 유니피케이션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3번으로 가야 되는 거고, 2번 보기는 풀 월드 때문에 약간 좀 비슷한 보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피스라는 엉뚱한 단어가 나옴으로써 얘가 이제 가장 적절한 보기는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고를 때 왜 3번은 되고 2번은 안 되는지,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실제로는 우리 시험 보고 나서 많은 경우에 2개 중에 하나 찍었는데 뭐 다 맞았다 그러고 뭐 다 틀렸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보통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2개가 헷갈리게 문제를 내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를 정답으로 설정을 하고 하나를 매력적인 오답으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 세 개는 절대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보기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나왔을 때 왜 얘가 답이 되고 얘가 아닌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2번이 보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3번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쨌든 출제를 할 때 다 빠져나가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문제를 내잖아요. 그게 뭐 가장이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비슷한 매력적인 오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가장 적절한 답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가져와 봤고, 그 마셜 맥루아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나중에 뭐 교양으로 뭐 이렇게 뭐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커뮤니케이션 학자 중에서 아마 제일 유명할 거예요. 아마. 원탑으로. 역사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 원탑으로 제일 유명한. 그 이름 기억 안 나요, 또? 설민석. 누구? 설민석. 설민석이요? 아, 설민석,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분이 쓴 책 제목이 What is History였어요. 역사란 무엇인가. 그래서 굉장한 권위자가 이제 있는데 이분이 예전에는 이제 한국사 교과서에 나왔었다 그러는데 요새는 안 나온대요. 그래서 아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런 분 이름은 좀 알아둬야 돼요. 이게 뭐 매스컴 여기 커뮤니케이션 연구하는 마셜 맥루한을 모르면은 안 되거든요. 예. 이런 분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예. 역사학자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예. 대화가 되죠. 예. 나중에 그 심리학자 대표는 프로이트가 아니에요, 절대로. 예. 그거는 예. 아니더라고요. 예. 프로이트는 심리학자가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은. 예. 대학 가서 알았어요, 쌤도. 자, 17번. 예, 17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가, 예, 17번 문제 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이 어렵진 그러니까 이게 답을 고르는 게 어렵진 않은데, 내용이 여러분들 이해 갔어요, 이거? 이게 좀 경제학적인 내용이라서 되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답이 4번인데 맞은 학생. 예.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아마 이게 뭔 소리인지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경제학 같은 거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게 아마 이게 거의 첫 시간에 배우는 그런 되게 기본적인 내용일 거예요. 처음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되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it is not entirely clear in all cases. 자, 뭐가 지금 약간 명확하지 않냐면은 완전히 명확한 게 아니냐면은 whether the price of transport in relation to tourism is elastic or inelastic. 이게 elastic이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개념이에요? 네, 탄력적인 이런 얘기고, 이거 비탄력적인. 네, 그래서 관광에 대해서 이제 트랜스포트의 가격이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이게 이제 지금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얘는 지금 원래는 이제 얘가 지금 얘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똑같아지는 거죠. 웨더로 시작되는 그 절이 앞에 들어가면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자리에 이제 웨더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진주어가 웨더 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불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In examining shift in demand and price, 자, 그 수요와 어떤 가격의 변동을 조사를 할 때 조사할 때 one also needs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length of the observation. 자,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예. 뭐 타핑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합이 나온 거를 볼 수 있고, 자, 여러분 이 표현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take into consideration. 이 비슷한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 혹시 이 단어는 이 수거는 기억나나요? take into account. 이거 혹시 기억이 안 나왔어요. 어카운트가 우리 뭐야 이게? 여기 이제 목적으로 여기다 쓰죠. 네. 어카운트가 뭐 하는 사람이야, 상영은? 뭐 하는 사람이야? 아, 모르겠어. 어카운트. 근데 너무 쉬워서 얘기를 안 한 거 아니면 이것도 기프티콘을 이렇게 걸어야지 대답을 할까? 이거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 어카운트.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거는 이제 의미가 다르니까. 어카운턴트.
스펠링이, 잠깐만. 이게 뭐 하는 사람이냐고. 얘는 이제 우리 명사로 쓰이는 거고, 얘도 명사로 쓰이는데 얘는 사람이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얘가? 이게 계산이고, 그쵸? 계좌, 뭐 계산, 뭐 이런 얘기고, 얘는 뭐야? 계산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나왔잖아. 이제 지난번에 우리 그냥 아주 오래전에 어떤 원시 사회니까 이렇게 그때 얘기를 했었으니까 회계원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고, 이게 뭐 회계사라는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얘가 계산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말로도 뭐뭐를 계산에 넣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쵸? 얘네들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얘 목적어를 계산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얘도 고려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뭘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렌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얘가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죠. 렌스가. 그래서 답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얘를 토픽으로 볼 수가 있고, 자, 계속 이제 예시 부연이 나와요. 자, 경제학자들이 have recognized. 자, 꽤 오랫동안 뭘 인식을 해왔냐면은 the cost of petrol at service stations is relatively inelastic. 자, 어떤 기름 가격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inelastic 하대요. 요런 거 문제로 내면 되게 이제 글을 이해를 해야지 이거를 맞는지 틀린지 구분을 하겠죠. 비탄력적이라고 이제 인식을 해왔대요. 이게 지금 실제로 이거 어휘 문제로 내면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글을 이해해야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쵸? 비탄력적이라고 이해를 했고, 왜 그러냐면 매우 꽤 간단하게, 자, 대부분의 어떤 소비자들이, 자, 이게 여러분들 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독해를 할 때 either 그 다음에 or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짝을 이루잖아요. 항상 이 표현이 항상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한다는 거죠. 자, 정말로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차량을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은 have no desire to give up the luxury of personalized motor transport. 그래서 포기할 만한 어떤 포기하려고 희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뭘 포기를 못해요? 럭셔리한 어떤 개인화된 어떤 차량 교통의 자동차 운송의 어떤 럭셔리함을 포기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어떤 수요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nelastic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잠깐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빵을 먹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빵을 좋아하는데 빵 가격이 오르면은 빵을 안 먹는 경우가 있고, 그래도 빵을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빵 가격에 따라서 빵의 수요량이 변하는 거를 일레스틱이라고 하는 거고, 빵의 수요가 변하지 않는 거를 인일레스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인일레스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이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비용이 이제 여기서는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경제학자들이 이제 페트롤의 코스트, 자, 어떤 기름의 가격이 비탄력적이었다는 얘기고,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 자동차 교통에 대한 수요, 자기들의 어떤 수요량에 있어서 자동차를 이제 접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뭔가 변화를 많이 일으키지 않았으니까 inelastic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수요가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inelastic했다, 이런 표현을 쓴 거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래서 over the long term, 자, 어떤 긴 기간에 걸쳐서 얘기를 해보면은, 자, 긴 기간에 걸쳐서 얘기를 해보면은, 자, price of petrol tends to be rather inelastic. 자, 기름의 가격이라는 거는 비탄력적인 어떤 그런 경향이 있대요. 로망에 따라서, 자, 그런 어떤 소비가, 다른 어떤 소비재에 대한 어떤 소비가 영향을 받음에 따라서, 자, 여기도 지금 계속
장기적으로는 inellastic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게 이 글의 포인트예요. 단기적으로는 어때요? 단기적으로는 however, people may opt. 자,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not purchase petrol. 자, 기름을 선택을 안 한대요. 혹은 이제 그 reduce, 줄인다는 거죠. 빈도를 줄인다는 거예요. And duration of non-essential motorized travel. 그래서 이게 지금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게 필수가 아닌 어떤 그런 여행의 어떤 기간을 줄인다라는 거죠. 빈도와 기간을 줄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짧게 보면은 inelastic이 아니고 일레스틱이 될 수 있는 거고, 길게 보면 inellastic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길게 놓고 보면은 자동차를 타는 어떤 그 편리성을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짧게 보면은 만약에 뭐 일주일이라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그냥 다른 차를 다른 대중교통을 탈 수도 있고 그냥 차를 안 타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일레스틱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inellastic 하다라는 게 이게 변동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지금 뭐 경제학을 공부한 게 아니니까 일레스틱과 inellastic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 거는 여기 기울임체에 표시되는 거잖아요. 쌤이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요게 지금 서로 반대라는 것만 알면 돼요. 예.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요거만 캐치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이거 짧은 시간에 타임어택이 그렇게 심한 시험인데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거를 처음 보는 개념일 때 이거를 뭐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경제를 듣지 않은 이상 이거를 이해한다라는 거는 아마 불가능에 가까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는 거죠. however. 얘가 나오면서 앞뒤로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랭스에 따라서 달라진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s a consequence, 그 결과로 when examining the demand elasticity of travel, 자, 여행의 어떤 그 수요, 탄력성을 조사를 할 때 뭐가 필수적이냐면은 자, 여기가 이제 우리 항상 토픽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necessary. 자, 그래서 뭐가 필수적이냐면은 to measure the relative elasticity of a longer period of time. 그래서 오버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결과적으로 항상 오버를 쓰게 되면은 얘네들은 굉장히 긴 기간에 걸쳐서 뭔가를 표현할 때 오버를 써요. 그래서 이 전치사가 다르게 쓰인 것도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 여기는 숏텀이잖아요. 예. 숏텀일 때는 in을 썼고 오버를 썼다는 것 자체가 더 길다라는 의미를 줄 수 있는 거죠. 어떤 기간에 걸쳐 이런 표현이에요. 오버 자체가 오버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더 긴 기간에 걸쳐서 이제 상대적인 이게 또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비해서 길어질 때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 기간을 늘리게 되면은 inellastic하게 되는 거고 짧게 하면 어떻게 돼요? elastic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길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캐치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이게 그래서 어떨 때 inellastic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 다른 어떤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관계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랭스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캐치하라는 얘기였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의외로 쌤 생각에는 실전에서 만났을 때 굉장히 어렵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한꺼번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however가 나오고 자, 어떠한 경향이 있다? 네. 랭스가 나오면서 여기에 토픽이 등장한 거고 그 앞은 이제 인트로덕션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시부에 쭉 나왔어요. 그쵸? 네.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consequence, 네. conclusion이 여기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밑줄을 그어놓고 요걸 문제로 물어봤고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이 글에서 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 토픽 부분을 보고 얘를 캐치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4번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longer period, 더 긴 기간에 걸쳐서 상대적인 어떤 탄력성을 측정을 해봐야 된다는 거. 짧은 기간과 대비해서 그러니까 relative라는 표현 자체가 짧은 기간과 긴 기간을 다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relative한 어떤 그 elastic이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짧은 기간도 측정해보고 긴 기간도 측정해보고 그래서 짧은 기간 대비해서 긴 기간에 어떻게 되는지 상대적인 어떤 그런 탄력성을 측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네. 이게
우리 그 경제학 시간에서는 되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영어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쌤 생각에도 좀 이렇게 처음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근데 그 뭐지 국어에도 이거 경제 한 2년에 한 번씩은 꼭 나오잖아요. 우리 그 시험 실제 시험에 수능에도 그렇지 않아요? 아, 잘 모르겠어요. 아, 못 봤어. 그 돌아가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한 번은 그래도 봤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경제 지문이 나오게 되면은 약간 이제 뭐 어려울 수 있는데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약간 좀 독해가 아마 좀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만 캐치를 하게 되면은 문제는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가져와 봤고, 자, 요것도 그러니까 뭐 답을 찾는 것보다도 그냥 이제 약간 개념이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서 좀 그랬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BAC잖아요. 지금 이게 순서가. 그쵸? 이거 지금 맞은 학생. BAC 맞은 학생. 네. 지금 절반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쵸? 네. 이거 되게 어렵다는 얘기인데. 대다수 학생들한테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잠깐만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네. 자, 일단 여러분들 이런 문장을 보게 되면은 얘 아까 우리 한 것처럼 앞뒤로 끊어주세요. 앞뒤로 끊으시면 돼요. 그래서 science라는 거는 begin의 목적어가 이제 두 개가 오는 거죠. 투부정사, 투부정사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끊을기 표시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고, re-examine 해야 된다. 예, 하기 시작했다. Many of its most basic operating assumptions. 일단은 그 20세기에 자, 과학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은 그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작동하는 어떤 가정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버려지는 걸 봤다는 얘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old idea. 자, 버려져야겠죠? 예. Phenomenon could be known by analyzing the individual part. 자, 그 어떤 현상이라는 게 뭐로 이제 알아질 수 있냐면은 analyzing 함으로써 알려질 수 있어요. 예. 그 individual part, 각각 개별적인 파트를 분석함으로써 그렇게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 오래된 아이디어는 길을 내주게 된 거죠. gave way to. 예, 이런 표현은 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버려졌다 그랬으니까 버려졌다라는 건 누구한테 다른 아이디어한테 길을 내줬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좀 알아두시고 반대의 어떤 개념에 길을 내주게 된 거예요. 반대 개념은 그러면은 개별적인 파트를 이해해서 분석해서 전체를 알 수 있다라는 거를 반대로 뒤집으면 전체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전체를 먼저 알므로써 이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그 이후에 새롭게 자리를 차지를 해야 되는 거죠. 내용상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 개념, individual parts는 자,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냐면 우선 뭘 알아야 돼요? Something about their relationships to the whole. 전체에 대한 그들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자, within which. 그들이 이제 그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니까 개별적인 파트를 먼저 아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파트가 관계를 맺고 있는 전체. 여기에 대해서 얘네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무것도 지금 그 고립된 채로 존재하지 않는데요. 자, as an autonomous 자율적인 어떤 객체로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모든 것들이 자, 다른 것들에 대한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존재를 한다는 얘기고, 새로운 과학은 뭐라고 불렸냐면 시스템 시어리라고 불렸어요. 한국말로 뭐라고 바꾸실래요, 여러분들 이거? 시스템 시어리? 시스템 이론? 그럼 될까요? 체계 이론이라고 뭐 표현을 하는데, 예.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뭐 시스템을 먼저 이해하자는 그런 이론이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그것은 put in doubt. 자, 자, 의문을 제기했대요. 자, the older thinking about the original nature of nature. 그래서 이 nature는 뭘까, 이거는? 이거 어떻게 다를까, 이거는? 이거 뭐야? 말장난이 아니고 이게 자연의 본질이에요.
원래 어떤 자연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그 올더 싱킹이니까 그렇게 오래된 생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시스템 시어리가. 그쵸? 그리고 나서 C로 가게 되면 더 시어리가 나오니까 얘가 A 뒤에 와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 시어리가 앞에 나왔고 그 시어리로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정관사가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해설에 약간 좀 표현이 약간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쌤이 잠깐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18번의 C. 예. 쌤 기억에는 그렇거든요. 예전에 그 책의 이론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는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단순한 의미로 뭐 해석을 하기보다는 얘 섀도우를 살려줘야 돼요. 해석을 할 때. 그림자를 들이웠다. 예.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죠? 뭔가 예. 그게 좀 아니라는 예. 그런 예. 의미를 좀 제시를 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 rest of the enlightenment project 어떤 다른 나머지 어떤 계몽주의 프로젝트 뭘 포함해서 including the idea of the autonomous being functioning 자 이게 올드에 해당하는 올드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그림자를 드리워야 되는 거죠. 이거를 덮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렇죠? 체계 이론 체계 이론이라는 거는 기존의 아이디어를 뒤집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그 아이디어냐면은 자 개별적인 어떤 그 존재들이 자율적인 존재들이 기능하고 있어요. 자, 디태치드. 어태치의 반대예요. 여러분들 그 어태치는 뭐야, 여러분들? 그 메일 보낼 때 파일 첨부하잖아요. 그게 어태치예요. 디태치는 반대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셀프 옵티마이징 워드. 스스로 이제 최적화시키는 그 세계에서 그렇죠? 기능한다라는 것은 그냥 자율적인 존재가 개별적으로 지금 지 혼자서 플레이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스템 이론과 정반대인 거죠. 그쵸? 그리고 populated by autonomous beings. 다른 어떤 자율적인 어떤 존재 위에서 존재들이 살고 있는 populate. 얘가 여기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populate. 우리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까다롭죠. 이런 거. 이런 게 되게 쉬운 단어인데도 그러니까 어디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동사면서 월드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세계를 이제 최적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being functioning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기능하고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정반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섀도우 그림자를 들이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전체를 놓고 보면은 자, A랑 C를 우리 짝짓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얘 다음에 얘가 와야 되는 이유는 자 시스템 시어리가 여기 왔고 얘를 더 시어리로 받아준 거죠. 요거 때문에 우리가 A, C는 충분히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에 나오는 예시 사례가 이그젬플의 사례가 정확하게 제시문의 사례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준 거기 때문에 제시문 다음에 B가 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A, C가 순서대로 와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걱정하지 않았어도 되는 게 A가 나오고 C가 나올 때 시어리가 나와서 더 시어리 나오기 전에 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더 시어리가 이 시어리가 제시가 됐으면 바로 더 시어리로 받아주는 게 일반적이고 그 중간에 다른 지문이 어차피 들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시어리가 앞에 나왔는데 꼭 그 바로 뒤에 뒤따라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순서 문제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요. 어차피 문제를 보게 되면은 어차피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 출제위원들이 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힌트를 주기보다는 단순히 이 시어리가 나오고 나서 그 시어리 정관사 뭐 지시 형용사라든가 대명사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바로 뒤에 이어서 와야 돼요.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래도 안 풀리는 문제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거야. 그거 다 틀릴 거예요. 너무 걱정 안 써도 돼요. 자, 2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독해는 어렵지 않은데 스토리잖아요, 하나에. 근데 이것도 한번 좀 궁금하네요, 이거. 예. 이게 답이 3번이거든요. 맞은 학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되게 좀 까다롭지 않아요, 의외로? 이게 위치가 다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근데 그래도
삽입 문제를 낼 때 이 출제위원들이 주는 힌트, 포인트라는 거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어진 힌트를 찾아내는 게 숙제니까 계속해서 우리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추론 문제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뭐 쉬워 보이면서도 특히 이제 순서 문제는 그냥 체질적으로 순서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올해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점수가 아주 잘 나오는데 유난히 순서 못하는 그런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경우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결국엔 다 정복은 돼요. 자, 일단 우리는 이스트 동부 지역으로 이제 여행을 하고 있었고 워싱턴으로 왔어요. 워싱턴 DC, 그렇죠? 예. 자연스럽게 우리는 워싱턴 마뉴먼트,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그 탑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 나중에 그 여러분들 그 진학하셔가지고 연수 같은 데 가면 아마 이런 거 방문할 거예요. 예. 워싱턴 마뉴먼트를 보기를 원했고, 자, but as we approached, 자, 우리가 다가갔을 때 우리가 뭐 어떻게 들었냐면은, 뭘 들었냐면 가이드가 큰 소리로 이렇게 발표하는 걸 들었어요. That there will be a 2-hour wait. 웨이팅이 2시간 될 거라는 거죠. 자, to ride the elevator to the top of the monument. 그래서 마뉴먼트의 어떤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2시간을 기다려야 될 거다. 이런 어나운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은 with a smile on his face, he then said, 자, 얘기 안 해도 여기서 한번 그냥 저절로 끊어주셔야 돼요. 자, 그의 어떤 얼굴에 미소를 띠고 그가 이제 그리고 나서 말을 한 거예요. no waiting이래요. 웨이팅이 없대요. 탑에 올라가는데 웨이팅이 없대요. 만약에 당신이 be willing to, 기꺼이 모범하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 계단으로 만약에 가기를 원한다면은 그러면 웨이팅이 없을 거래요. 자,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나론리 버더스예요. 이게 눈에 들어오셔야 되고, 자, 워싱턴 마뉴먼트의 어떤 꼭대기로 가는 여행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또 어디에 적용이 돼요? 자, 일부러 이제 이렇게 끊어 놓은 거예요. 자, 버러서 투,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더 트립 이렇게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또 어디에 적용이 돼요? To the top of infinitely more importance. 자, 그 어떤 무한정 더 중요한 어떤 그런 탑에 이르는데도 적용이 된다는 거. 그거를 이제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해준 거고, 그게 결국엔 뭐예요? 얘가 메인이죠, 원래는. 얘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The trip to the top in the game of life. 인생이라는 어떤 게임에서 탑에 이르는 여정. 이거를 앞에 삽입을 시켜서 다시 한번 비유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에 무한정 더 중요하다.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여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The trip to the top in the game of life.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탑에 이르는 과정. 여기에도 또한 적용이 된다. 이게 여기에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자, 더 정확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엘리베이터 석세스. 자,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그쵸? 얘가 not only crowded, 붐빌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자, 고장이 난대요. 자, out of order니까 고장 난다는 얘기고, 질서가 깨지는 거니까 no free ride, free ride도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문장이 들어갈 때 지금 이 글은 지금 크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얘가 앞부분은 워싱턴 마뉴먼트 올라가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게 여기까지였죠. 그 다음에 이 이후에는 다 인생이라는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구분하게 되면은 3번 자리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이게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인생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힌트를 어떤 단어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이 success라는 단어를 보면 아는 거죠. 네. 이거는 지금 워싱턴 마뉴먼트 올라간 게 아니에요. 얘는 인생의 게임에서 우리가 이기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탑에 올라가는 거. 이게 success잖아. 이 사람이 얘기했을 때는. 그쵸?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인생 얘기로 간다는 걸 알게 되면은 이 문장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every person on the climb upwards has to take the stairs. 자, 어떤 위로 올라가는 사람 모두. 그러니까 이 success라는 말을 놓치게 되면은 얘는 지금 여전히 워싱턴 마뉴먼트 올라가는 사람들로 인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의외로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쌤 경험으로 이 문제 지금 되게 우스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봤을 때 맞춘 학생들은 되게 우스워 보일 수 있는데,
실제 우리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의외로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다 맞는 거, 3, 4, 5에 다 맞는 거 같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단어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좀 예리하셔야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계단을 이용해야 된다. If you are willing to take those stairs, 자, 만약 당신이 기꺼이 그런 어떤 계단을 이용한다면은, 그리고 take them one at a time, 자, 한 번에 하나씩 이제 취한다면은, 자, 올라간다면은, then I really can truthfully say to you. 이거는 얘기 왜 나온 거예요? take them one at a time. 이 표현 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계단으로 올라가고 정도를 걸으란 얘기예요. 서두르어서 뭐 2계단, 3계단 올라가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계단씩 올라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내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리하지 않고 한 계단씩 그냥 올라가면은 이 사람이 꼭대기에 못 올라갈 가능성 거의 없죠. 근데 막 오버한다고 2계단, 3계단씩 올라가다 넘어지고 막 숨차서 막 쉬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계단을 통해서 기다리지도 말고 그냥 어차피 엘리베이터 못하니까 성공하고 싶으면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그냥 한 계단 한 번에 그냥 하나씩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꼭대기에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 쓰죠. Then I really can truthfully say to you. 당신에게 말할 수가 있대요. 아, 나는 당신을 꼭대기에서 볼 것이다. 만날 것이다. 네. 표현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만날 가능성이 거의 뭐 100% 이렇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되게 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왜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찾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요 단어가 나옴으로써 이 이후에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었다. 여기서 인생에 대한 얘기로 전환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 항상 우리 그 뭐 비교 대조, 뭐 그리고 뭐 비유를 하거나 그럴 때 내용이 바뀌는 부분에서 답이 그 문제 포인트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지금 주어진 문장이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부터 내용이 바뀌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내용이 바뀌는지만 캐치하면 되는데 의외로 좀 빠르게 풀다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여러분들 좀 트레이닝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꼭 리뷰해보세요. 진짜로. 이게 내가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요 정도는 맞춰줘야 돼요. 이게 난이도가 이런 게 뭐 틀리면 안 되거든요. 이 정도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실제 시험에서 만났을 때 쌤이 얘기한 대로 이런 success라는 키워드를 잡아서 풀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뭐 연습을 꼭 해봐야 되는 유형이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로 하시고, 앞에 나온 문제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좀 필요한 문제들 위주로 지금 가져온 거라서 순서 문제도 그랬고요. 더 시어리를 가지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17번 문제에서도 이제 2번, 3번 중에서 답을 내가 선택할 수, 잠깐만. 자, 여기 4번. 예, 4번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length라는 단어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거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쵸? 예. 16번에서는 이제 1번, 4번, 5번 제끼고 2번, 3번 중에서 내가 정확하게 3번으로 갈 수 있는가, 내가 2번을 실제 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2번을 확실하게 제낄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보세요. 네. 네, 그렇게 일단은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예.